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고릴라 크루라는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현문이라고 하고요. 현재 김포대학교에서 전임 교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NON 크루라는 그 Now or Never 캐나다에 있는 또 비보이 크루 내에서도 멤버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김현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보이 닉네임으로는 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걸 좋아했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셨었고, 근데 제가 춤에 흥미를 보인 거는 이제 TV에서 이제 가수들이 춤추는 걸 보고, 그리고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보고 춤에 흥미를 느꼈었고, 제가 이제 춤을 제대로 춰야겠다, 나는 춤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11살 무렵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 채널이 많지 않아서 이번 채널에서만 유일하게 외국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외국 뮤직비디오 중에서 비보이가 나와서 지금 생각해보면 윈드밀 헤일로를 한 거였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런 무브를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흥미를 갖게 돼서 그때부터 춤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프로로 처음 시작했던 팀 이름은 피플크루라는 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스트릿 댄스 그리고 비보잉으로 더 유명하게 알려졌던 그런 팀이었어요. 제가 18살 때 오디션을 보고 그 팀에 입단하게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비보잉을 본격적으로 프로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원래 그 프로로 데뷔하기 전에 저랑 친구랑 이렇게 지역 내에서 인천에서 활동을 하면서 퍼포먼스 대회나 이런 꼭 비보잉만이 아닌 다른 것들로 구성을 한 퍼포먼스 대회랑 이런 데를 다녔던 시절에, 그 친구가 원래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미군을 하고 있고요. 그 친구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자기가 한국에서 조금 더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계기가 없을까 해서 알아봤던 게, 그때 당시 유행했던 이제 피플크루 비디오를 보고 연락을 해서 오디션을 잡아놨다고. 처음엔 그 친구가 오디션을 보러 가는 거를 따라갔다가 제가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같이 시작하게 됐죠. 피플크루에 있을 당시에는 비보이 닉네임이 따로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비보이가 그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각자 이름으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닉네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캐나다로 23살 때 가게 돼서 그 캐나다 내에서 그 NON 크루를 만났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한국말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영어가 안 되고, 그래서 제 이름 끝에 문자가 발음이 쉽고, 그리고 문이라는 의미가 좋아서 문이라고 하면 좋겠다라는 그 친구들의 추천으로 그때부터 이제 비보이 닉네임을 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나라에 지금 드리프터즈 말고도 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개의치 않고, 그리고 그 친구들도 아마 크게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같은 이름으로 영역대가 넓어지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장유유서가 있기 때문에 나이상으로도 제가 써도 무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열악했죠. 일단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 자체가 스트릿 댄스 씬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젊은 층이 밖으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음에 그 98년도 그때 피플크루 처음 들어갔을 때 당시에도 피플크루라는 그 팀이 나오기 전까지는 스트릿 댄서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내에. 그때 당시에 그런 스트릿 댄스를 볼 수 있던 것은 그냥 가수로 데뷔하셨던, 위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배님들이나, 물론 그때 당시에 국내에서 1세대 비보이를 하셨던, 지금은 나이가 50대 되시고 하신 형님들도 계시지만, 그때는 무용단 소속이나 아니면 가수이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문나이트라는 곳에서 모여서 이렇게 작은 씬을 형성하고 그곳에서 우리나라 케이팝의 전설들이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장이 열악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식 자체가 너무 안 좋았죠. 춤을 춘다라고 하면 뭐랄까 방황하는 어린 청소년들이 택하는 길, 꼭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 시선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해서 뭐 집에다가도 말씀도 못 드리고, 오히려 주변에서 알고 나면 그걸 하지 못하게 말렸던 시절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배우기 힘들었다기보다는 가장 오래 걸리고 좀 신경을 많이 썼던 무브가 아마 헤드스핀일 것 같아요. 헤드스핀이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인틴이라는 기술을 좋아해서 나인틴이나 투틴이라고도 하죠. 두 손으로 도는 그런 동작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 아직도 액션 무브를 좋아하기 때문에 트리킹도 지금은 공을 많이 들여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댄스 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인식이 안 좋았다가 피플 크루로 스트리트 댄스가 붐이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에 유명했었던 뭐 익스프레션이나 그리고 TIP 또 뭐가 있을까, NY 크루, 고릴라, 아마 프로팀으로는 그렇게 한 4-5개 정도밖에 인식이 안 되어 있었지만, 그 피플크루라는 비디오 테이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아마 지역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형성된 아마추어 팀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2000년도로 들어오면서 그 실력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 초반에 이제 드림팀을 형성을 해서 비주얼 쇼으로 배틀 오브 더 이어 나가서 베스트 쇼케이스를 타고, 그 붐업으로 비보이 씬이 엄청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익스프레션에서 처음으로는 한 팀이 참가를 해서 우승까지 된 계기가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탑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력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보이 씬이 자리를 확실하게 잡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국제 대회도 많이 생기고, 뭐 비보이 유닛이나 그리고 배틀 오브 더 이어 말고도 UK 챔피언십도 그렇고, 라스트 폰도 그렇고, 드리프터즈도 그렇고, 갬블러 크루도 그렇고, 이제 2002년도부터는 매해 나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정상을 다 휩쓸고, 지금도 물론 진주 크루가 계속 하고 있고, 퓨전 MC도 하고 있고, 많은 크루들이 지금은 국내 세계 우승한 크루가 그렇게 엄청 많을 정도로 10개 팀이 넘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보유한 그런 비보이 강대국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사업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2004년? 5년 때부터. 2005년 때는 이제 스트리트 문화만이 아니라 이걸 스테이지 위로 올려야겠다라는 시점으로, 그때 당시에 고릴라 크루에서 이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라는 작품으로 처음으로 극 위에서 스트리트 댄스와 클래식 댄스를 전복한 그런 넘버벌 퍼포먼스를 선보이게 되고, 그게 또 시기상 또 잘 맞아서 그랬는지 인기를 엄청 얻게 됐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스트리트 댄스를 이용한 컨텐츠들이 막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짧은 기간 내에 발전을 하다 보니까 댄서들이 갖고 있는 역량, 그렇게 그 사업화되면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게, 그동안 춤만 춰왔던 사람들이 어떤 이런 체계화 시킨다라는 작업에 있어서 전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시작을 하다 보니 이런 사기나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용을 많이 당하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니 공연물도 그렇고 컨텐츠들이 많이 형성이 된 거에 비해서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 사람들도 금방 그 열정이나 열의에 등을 돌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도 꿋꿋하게 비보이들부터 이런 스트릿 댄서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활동을 해서 비보이로만 세계대회를 우승했던 나라에서 이제 각 장르에서도 세계대회를 우승하는 스트릿 댄스 문화의 선진국으로 발돋움이 됐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내에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질 정도로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는 하나의 전문 직업군으로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인식이. 근데 그런 작업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경지긴 하지만 과도기를 겪어서 더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지금 문득 딱 떠오르는 비보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시저나, 플로우 마스터, 누가 있을까? 베니 앤 터프 키드. 아무래도 제가 액션 무브나 파워 무브를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 이제 프로로 데뷔를 했을 때 피플 크루라는 팀에 들어갔을 때도 파워 무브가 제 주 장르로 해서 들어가서 그런지 그렇게 기억에 남는 댄서들이나 영향을 줬던 댄서들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파워 무브를 했었던 댄서들인 것 같아요. 스톰도 그렇고 윗겟도 지금은 스타일 무브로 더 유명해졌지만 제가 처음 영상으로 접했을 때는 파워 무브가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고 있어서 윗겟도 파워 무버 중에 한 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단은 성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 그 성격이 반영됐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움직임에 있어서 좀 화려하거나 그러니까 작지 않은, 좀 크고, 그래서 지금도 액션 무브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게 회전할 때나 공중에서의 그 짧은 찰나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제 춤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테크닉이 워낙 많이 나오기도 하고 스타일도 많이 다양해졌지만, 그래도 저는 제 스타일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냥 느낌이 좋아서 그런 느낌이. 피플 크루 같은 경우는 워낙 처음 붐을 일으켰던 크루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내에서, 그리고 그 팀원 구성들이 그때 당시에 오성훈, 성훈이 형이나 근서형이나 주영이 형이나 형일이 형이나 비보이 중에서도 이제 다 한 획을 그으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힙합 댄서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가수까지 데뷔를 하게 되시면서 그런 언더에서 어떻게 보면은 프로로 더 끌어올렸던 팀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게 있다면 그때 시대적인 흐름상 그때 단장님이셨던 경필이 형님이 형들을 끝까지 끌어주지 못한, 그리고 형들이 어리다 보니 스스로 개척할 수 없었던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인 것 같고요. NOM 크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기들끼리 타운 내에서만 즐겼던 크루에서 정말 춤을 좋아하고 발전을 시키겠다는 마음이 다 공통적으로 있었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뭐 동계올림픽,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개막식을 장식하는 영광도 누리고, 그리고 세계대회까지 올라가서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활동들을 하고,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릴라 크루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장수 크루이기 때문에 막내가 일단 30이 넘은 상태라 뭐 그 세 팀 다 공통점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뭐 이걸로 꼭 어떤 생계유지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정말 춤이 좋아서 끝까지 하고 싶다라는
그 열정을 놓지 않는 점, 그게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원동력 아닐까요? 배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 캐나다에서의 1대1 배틀이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처음 캐나다를 가고 제가 뭐 유학을 간 거나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정말 춤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캐나다를 갔는데, 호기로운 마음이랑은 다르게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유대감을 쌓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안에서도 일들이 많아서 활동보다는 거기에서 이제 적응하기에 바빴었다가 처음으로 나갔던 1대1 배틀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그 NON 친구들이랑 같이 그때 배틀 대회 나가서 또 준우승을 하고 했던 그 배틀이 제일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못하게 하다 보니 아무나 다 할 수 없었던 게 춤이었다면, 그때 당시엔 말려도 할 만큼 고집을 부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절실함이 있어야 그 춤을 출 수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열정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열정의 그런 절실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몸을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전에 저만 생각해도 제가 10대, 20대 때는 몸이 어떻게 되는지보다는 기술이 어떻게 빨리 발전하는지를 중점을 두고 활동을 했다면,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안정적이게, 그리고 그 퀄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전하는 속도나 이런 거 면에서는 한쪽 측면만 봐서는 예전이 빠를 수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봐서는 요즘 친구들이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를 쭉 한 것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 것들에 대한 결과는 아무래도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가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그만큼 이제 스트릿 댄스 장르 중에서도 신체 근력이든 뭐 근지구력이든 이런 신체적인 조건이 좀 기본 베이스가 돼야 시작할 수 있는 장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이 금방 포기도 하고, 그리고 올라갈 수 없다? 이런 거를 느껴서 다른 장르를 더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활동은 계속 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한 가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말 내가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평생 춤으로서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이 춤을 추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좋은 기회에 이 학교 교육에 제가 발을 담그게 됐고, 여기에 생각이 없었던 거는 처음에 학교에서 교육 체계를 제가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 커리큘럼 자체를 새롭게 정말 댄서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 김포대학교에서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은 공연 제작이나, 제가 이제 뮤지컬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공연 제작, 그리고 그런 뮤지컬을 만들어내고 그 친구들의 춤뿐이 아니라 연기나 뭐 다른 탤런트를 전복할 수 있는 그런 융복합적인 컨텐츠 계획에 있어서도 제작과 연출을 아직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개인적으로 아직 이루지 못한 그 트리커로서, 개인 트리커로서 활동을 해보기 위해서 계속 정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다쳤던 데는 일단 어디 한 군데가 아니라 관절 부위들은 웬만해서 다 많이 다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다쳤던 때가 아무래도 20대에서 30대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느 정도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이건 되는 기술이니까 굳이 관리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즐기면서 춤을 추다 보니까 몸도 노화가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부상들이 손목, 발목, 목, 허리, 무릎 웬만한 관절들은 계속 그렇게 삐고 인대가 늘어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30대가 지나면서 춤을 평생 춰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몸 관리를 그때부터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부상이 좀 적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크게 다쳤던 게 뮤지컬을 하면서 26살 때 그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라는 작품으로 공연을 하던 도중에 무대에서 떨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다리가 찢어졌었는데 공연을 일단 끝까지 마무리를 짓고 응급실에 가서 다리를 꿰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피부 조직만 찢어진 게 아니라 근육까지 찢어진 상태인데 응급실에서 이제 겉에만 피부 조직만 봉합을 해놓은 상태라 안에서 계속 출혈이 있어서 그거를 모르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른 병원을 찾아갔더니 골수염으로 번지기 직전이어서 다리를 절단할 뻔한 적이 있었죠 그때. 그래서 입원해서 한 2달간 매일 그 안에 이제 염증을 긁어내고 했던 작업을 통해서 다행히 아직은 제 다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피플에서 이제 비공식적이지만 그 성훈이 형이 에어트릭을 치고 2주 뒤에 에어트릭을 2번째로 친 이후에 더 이상 파워무브를 그러니까 댄서로서보다는 그때부터 이제 제작자나 이쪽으로 제가 시선을 돌려서 투자를 받아서 어떤 그런 팀을 구성을 하고 기획사 개념의 어떤 회사를 건립을 해서 춤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 시선을 돌리면서 춤에 대해서 좀 내려놨었던 그 시기가 그때 배운 점도 많지만 댄서로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명예나 아니면 좀 더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을 놓쳤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비사발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고릴라 크루의 멤버가 제가 아니었고 이제 NON 크루로 활동을 캐나다에서 하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워킹 비자를 발급하게 돼서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왔다가 원래 고릴라 크루와는 친분이 있어서 행사를 한번 도와주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쇼리포스나 비보이 라임 그리고 지브라 이 친구들이 주 멤버들로 비보잉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행사를 도와주면서 이 친구들의 어떤 테크닉적인 면을 좀 봐주고 했던 게 괜찮았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캐나다로 가기 전까지 좀 행사를 도와주면서 이 친구들을 알려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저는 너무 흔쾌히 그 친구들이랑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아서 활동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고릴라 크루 일을 도와주던 중간에 이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라는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그런데 주인공을 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릿 댄서가 스테이지 위에 올라가서 연기를 한다는 거에 다들 저건 창피해서 못해. 저런 짓을 왜 해. 이거는 곧 없어질 일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들 주인공 자리를 꺼리고 있을 때 저한테 그러면 주인공을 하려면 비보잉 파워무브도 해야 될 테고 스타일 무브도 좀 해야 될 테고 액션도 좀 돼야 될 테고 스탠딩도 좀 돼야 될 테고 하다가 지목하게 된 거예요 저를. 근데 그때 당시 저는 그 고릴라 크루의 멤버가 아니었으니 제가 멤버가 아닌데 그렇게 해도 되겠냐 라고 했을 때 사실상 그때 당시에 같이 하고 있었던 형들조차도 그 작품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은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 보니 하다가 돌아가게 되면 가라 라고 했던 계기가 너무 잘 되고 그게 지금까지 연계돼서 지금은 고릴라 크루의 팀장을 하게 된 거죠. 다음 세대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저는 지금도 제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긴 한데 어차피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선이 이미 무너진 것 같아요. 이 문화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 거면 그러면 어떤 실력이나 위치보다는 같이 하는 동료로서 뭐 힘든 부분도 있을 거고 힘든 순간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생계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이런 순간들을 잠시 쉬어도 되고 천천히 가도 되니까 자기가 왜 좋아하는지를 잊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다 같이 재밌게 끝까지 춤을 췄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뭐 주변에서 하도 말을 많이 하고 다녀서 최소 미니멈으로 75세까지는 현역으로 뛸 생각이라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몸 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씬에 그 힘이 미미할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확장시켜서 이 씬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돼서 제가 계획했던 대로 죽기 전까지 즐겁게 춤추다가 가고 싶네요. 네. 지금 요새 그 친구 하는 걸 못 봐서 뭐 그 친구가 잘하는 게 있으면 제가 잘하는 게 있겠죠. 네, 어떤 상황에서의 배틀인지에 따라서 네, 승패는 각자 생각하는 거예요.